촬영장에는 과한 조명이 없었습니다. 일부러요. 고성이가 오늘 가져온 컨셉은 화려함이 아니라 처참함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수수한 니트와 코트, 최대한 덜 꾸민 머리로 나왔습니다. 예전 고성이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진짜 무슨 일 난 거야? 라고 느끼기 딱 좋은 모습이었어요. MC가 카메라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제가 더는 숨지 않겠다고 하셔서요. MC는 일부러 숨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로 피해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에 쥔 휴지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척도 했고요. 고성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성희라고 합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아, 지금 그 말씀만으로도 댓글이 폭발하네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고성희는 이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딱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일부러 호흡을 흔들어 놓는 거죠. 울음을 참는 사람 느낌이 나야 하니까요. 저도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나요?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고성희는 여기서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먼저 감정을 깔아요. 감정이 깔려야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이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미친 여자로 끝나겠더라고요. MC가 바로 받아칩니다. 미친 여자요? 고성희는 고개를 살짝 젓고 눈에 물기를 만든 채로 말합니다. 네. 제가 뭐만 하면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MC는 고성희가 원하는 단어를 슬쩍 넣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통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고성희는 속으로 웃습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MC가 이미 고성애 쪽 프레임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고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사실 늘 조심했어요.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조심했고 집에서는 더 조심했어요. 왜요? 고성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거든요. 고성희는 그 질문을 조금만 뜸 들여야 합니다. 그 뜸이 시청자의 상상을 키우니까요. 남편이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의심이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누구를 만났냐고 묻고 전화를 했냐고 묻고 심지어는 고성희는 여기서 잠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울음을 참는 제스처. 시청자들은 이런 순간에 더 몰입합니다. MC는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고성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제 가방을 뒤진 적도 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이 아내 가방을요? 네. 남편은 늘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고성희는 일부러 박진석이 신뢰를 중시한다는 걸 비틀었습니다. 박진석이 신뢰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시청자들이 알고 있으면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사람이 의처증. 이 대비가 자극이 됩니다. MC는 고성희의 다음 멘트를 유도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건 집에서 쫓겨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고성희는 이때 눈물을 딱 한 번 흘립니다. 흘리되 과하게 울지 않습니다. 과하면 연기로 보이거든요. 참다가 터진 눈물 정도가 가장 동정심을 끌어내기 좋아요. 네. 쫓겨났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저는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날부터 고성희는 여기서 돈을 꺼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무기였죠. 카드가 끊겼고 계좌가 막혔고 제가 가진 건 200만 원뿐이에요. 200만 원이요? 네. 전 재산이에요. MC는 카메라를 보며 일부러 말을 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박진석 회장의 아내가 전 재산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말이 돼? 주작 아니야? 진짜면 미쳤다. 고성이는 그 댓글 폭발이 너무 익숙합니다. 고성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잖아요. 고성이는 이때 진실 폭로 같은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뒤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어떤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떤 거요? 고성이는 여기서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어를 던져요. 단어만 던져도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재단 그리고 사망신고. MC가 숨을 삼킵니다. 사망신고요? 고성이는 눈을 깜빡이며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냥 끝날 것 같았어요. MC는 시청자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사망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말하면 누군가는 다칠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여기서 고성이는 자신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면서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고성이가 실제로는 지은호 사망신고를 조작한 당사자인데 방송에서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순수한 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말하실 수 있나요? 고성이는 침을 삼키고 말합니다.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회장님에게요? 네. 근데 남편은 고성이는 여기서 박진석의 이혼 안 한다 설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이혼을 안 한대요. 대신 저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대요. MC가 고성이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고성이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돈도, 집도, 사람도 다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MC는 슬쩍 사회적 매장 프레임을 깔아줍니다. 그럼 회장님은 지금 사회적으로 고성애 씨를 지우려고 하는 거네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또 한 번 흘립니다. 네. 그리고 고성이는 마지막에 미끼를 남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고성이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이 문장이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먹힙니다. 시청자는 진실이라는 단어에 약하거든요. 특히 재벌가 이야기에서는요. MC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말하실 건가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저는 살려고 나온 거예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화면에는 예고 문구가 뜹니다. 다음 편 사망신고의 진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숨긴 것. 댓글은 더 불타고 고성이는 그 불을 보면서 속으로 확신합니다. 박진석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고성이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여론에서 박진석을 먼저 몰아세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무서운 이유는 고성이가 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게 말해서 박진석이 사회적으로 먼저 매장되게 만드는 설계였다는 점이에요. 유튜브 영상이 터진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회사는 평소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직원들의 인사가 어색하게 끊겼고요. 휴대폰 알림은 기사, 댓글, 캡처로 쏟아졌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앉았지만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맞지 마. 이 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무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펜을 멈췄습니다. 그 잠깐 멈춤이 당황을 드러냈는데요. 박진석은 자신이 당황한 걸 들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곧바로 표정을 정리합니다. 무시가 아니라 정리다. 박진석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말로 싸우면 내가 진다. 고성희는 울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침묵하면 고성희 씨가 진실이 됩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박진석은 선택을 바꿨습니다. 감정으로 맞붙지 말고 증거로만 끊어내는 방식으로요. 박진석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 움직이자.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이건 이제 부부 싸움이 아니야. 회사 싸움이야. 가족들도 같이 휘말린다.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휘말렸죠. 박진석은 그 말에 입술을 눌렀습니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고성희가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꾹 눌러 담고 계획을 꺼냅니다. 박진석은 그날 저녁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말 자체가 박진석에게 모욕처럼 들렸어요. 집은 고성희가 26년 동안 만들어둔 거짓의 무대였고 그 무대가 지금은 세상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박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이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박영란은 원래 엄마 고성희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박진석의 표정에서 집안의 방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유튜브 그거 보셨어요?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못합니다. 박진석은 그 영상에서 고성희가 흘린 눈물이 아내의 눈물이 아니라 정치인의 눈물이라는 걸 알아챘고 그게 너무 역겨웠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래 봤다. 박영란가 숨을 삼킵니다. 사람들이 엄마 편 들면 어떡해요? 박진석은 그 질문에 순간 멈칫합니다. 그게 박진석의 당황이었어요. 박진석은 늘 확실한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여론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박진석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편을 들게 두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박영란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전쟁이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박진석은 다음 날 오전 회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참석자는 이 부장, 법무팀장, PR팀장, 박성재.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고성희는 여론을 먹고 산다. 우린 여론의 감정으로 맞불 안 놓는다. 사실로만 간다. PR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사실만으로는 자극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봅니다. 자극은 고성희가 한다. 우리는 확인만 한다. 박진석은 첫 번째 축을 꺼냅니다. 법무팀장이 말합니다. 고성희 측이 말한 의처증, 근저당 도용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역풍이.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격하지 마. 대신 준비해. 박진석은 딱 이렇게 지시합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2억 요구한 정황. 2억 주면 우진이 놔준다 거래. 그거부터 정리해. 협박금전 요구로 프레임 잡는다. 박성재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버지 은호 후배까지 또.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성재야.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이야. 박진석은 박성재 눈을 똑바로 봅니다. 고성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건드린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떠올립니다. 지은호 어머니 정순이, 동생 지강호.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경호 더 붙이겠습니다. 이 부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재단 파면 사유, 감사보고서, 요약본 만들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하지 마. 문서가 말하게 해. PR팀장이 묻습니다. 언제 공개할까요? 박진석은 단호합니다. 고성희가 다음 영상 올리기 전에.
선제 대응이군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렇지. 고성이는 예고로 사람을 끌어모은다. 우리는 공개로 끊어낸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증언을 세우려면 영라보다. 박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우진이. 박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우진이 지금 숨어 있잖아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유튜브에서 아들 이야기를 살짝 꺼낼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자기를 불쌍한 엄마로 보이게 하려면 결국 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박진석도 아들로 반격해야 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우진이가 나와서 난 엄마한테 도망쳤다 한마디만 해도 고성의 눈물은 반쯤 죽는다. PR팀장이 걱정합니다. 회장님, 한우진 씨가 나오면 고성이가 더 자극적으로. 박진석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지금 기다리다 지는 싸움은 못합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우진이가 나와야 한다. 고성이가 엄마 코스프레하는 걸 끊을 유일한 칼이야. 문제는 한우진입니다. 한우진은 이미 고성희에게서 도망치고 독립하려고 잠적한 상태고 지은호가 몰래 도왔다고 알고 있죠. 박진석이 직접 연락하면 한우진은 더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맡깁니다. 성재야, 내가 우진이 찾아. 박성재가 난감한 얼굴로 묻습니다. 어떻게요? 위치가.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방법을 알고 있잖니. 박성재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지은호 쪽 경호 라인이 있고 한우진이 지은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거든요. 박성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우진을 끌어내면 지은호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버지, 우진이 나와서 증언하면 고성이는 진짜 끝까지 갈 겁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게 둬.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26년은 그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박성재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동시에 이해합니다. 박진석은 지금 아내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기만당한 시간에 분노하는 거니까요. 박성재는 한우진을 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입니다. 직접 전화하면 추적이 될 수 있으니 지은호 쪽 경호 담당에게 우회적으로 요청합니다. 은호 후배는 모르게 최대한 조심스럽게라는 조건까지 다시 박아두죠. 박성재는 그리고 며칠 후 밤 박성재에게 한우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번호는 계속 바뀌고 목소리도 낮습니다. 형, 나 왜 찾았어? 너희 엄마가 유튜브 나갔어. 한우진은 잠깐 침묵합니다.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는 불쌍한 아내로 나왔어. 그리고 다음 편 예고를 했어. 지금 반박 안 하면 아버지도 너도 다 휘말려. 한우진은 그제야 숨이 거칠어집니다. 고성이가 또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몸에 남아있는 공포를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라는 건데. 박성재는 아주 짧게 말합니다. 한 문장만 해. 난 엄마한테 도망쳤다. 한우진은 아무 말 없이 성재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끝나. 한우진은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한우진은 엄마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동시에 엄마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면 그 폭풍이 지은호에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은호가 간을 내어주고 10억을 건네고 숨어 살 수 있게 해준 그 사람. 한우진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은호는 괜찮아? 박성재는 잠깐 멈칫하지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경호 붙였어. 어머니랑 동생까지. 한우진은 낮게 욕을 내뱉습니다. 엄마가 진짜 끝까지 간다. 그래서 내 한 문장이 필요해. 한우진은 결국 말합니다. 내가 나오면 은호한테는 절대 피해가 안 가게 해. 약속할게. 이렇게 한우진이 증언 카드로 등장하기로 합니다.
박영라가 울면서 나서기보다는 한우진의 짧은 한 문장이 더 치명적이죠. 불쌍한 엄마 프레임을 한 방에 깨버리니까요. 박진석은 사실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손이 잠깐 떨립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박진석은 한밤중에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저 여자를 선택했을까? 그 질문 뒤에는 바로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바보였나?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잔인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고성희가 마지막까지 박진석을 바보로 만들기를 시도하니까요.